오늘 제가 원래 항상 시작하면은 맨날 이것저것 많이 말을 하는데 쯤에 다 자르시더라고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아니야. 네,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는 이제 다른 말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바로 그냥 본론으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 끝나고 현대차에서 첫 번째 전동화 플래그십 모델 아이오닉 9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3열을 갖춘 대형 전기 SUV죠. 아예 새로 출시된 만큼 아이오닉 9의 특징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간략한 거 맞네. 간략하게 진짜 간략하게 편집하고 나면 1시간이 넘어가던데? 간략하게 아이오닉 9의 트림별 차이점도 짚어보고 또 아이오닉 9은 7인승과 6인승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가볍게 얘기해보고 추천 트림과 옵션 조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쿠키라고 할까요? 번외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건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르지 말고 다 살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오닉 9의 특징. 아이오닉 9의 기원이 2021년 LA 오토쇼에서 공개된 콘셉트카 7? 처음에 그래서 7으로 나온다 막 이렇게 했다가 9에 비해서는 좀 작아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또 경쟁 모델은 또 EV9인데 그러니까 콘셉트카 7에 기반하는 만큼 특징을 정말 짧게 7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경쟁 모델보다 저렴한 시작 가격. 7인승 후륜구동 모델이죠. 오 되게 마음 먹고 나왔는데 가격이? 뭐가 빠졌을까? 더 나빠졌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배터리는 경쟁 모델보다 큰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나옵니다. EV9은 기아 최초의 4세대 고용량 배터리가 탑재됐었죠. 근데 아이오닉 9은 이거보다 더 크게 110.3 출력은 조금 다르죠. 이제 후륜구동 모델 기준으로 싱글 모터 160kW, EV9은 150kW. 그럼 환산하면 뭐 한 200마력 정도 되는데 뭐 부족하시다 보면은 또 이제 모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 H-트랙 두 가지 옵션의 듀얼 모터. 이제 항속형 H-트랙 1과 성능형 H-트랙 2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차이는 모터 출력이에요. 1을 선택을 하면은 66kW, 그다음에 H-트랙 2를 선택하면은 157kW 전륜 모터가 추가되죠. 그래서 최고 출력이 전자는 이제 300마력대로 올라가고 후자는 이제 400마력이 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듀얼 모터를 달아도 다 500km가 넘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네 번째, 마이너스 옵션도 있습니다. 19인치 휠과 타이어, 그 다음에 6인승에서는 2열 스위블링 시트. 근데 이게 가장 높은 트림인 이제 캘리그래피에서만 있는 건데요. 캘리그래피 트림에서는 21인치 휠이랑 미쉐린 타이어가 기본인데 19인치 휠과 타이어로 인치를 다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100만원 빠지고요. 뭐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주행 거리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9인치를 선택을 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6인승 모델에서는 2열 스위블링 시트 옵션으로 선택하면 100만원이 빠집니다. 근데 이걸 선택을 하면은 이제 2열의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최초로 적용된 것들이 있는데 듀얼 모션 액티브 에어 플랩, 그 다음에 유니버설 아일랜드 2.0 콘솔, 그 다음에 히든 안테나, 그 다음에 카메라 3종 클리닝 시스템. 에어플랩은 보통 뚜껑 열리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직선으로 열린 다음에 회전을 해가지고 이제 모션이 2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것보다 효율적으로 공기 흐름을 잘 제어해가지고 좀 현대차에 따르면 세계 최초라고. 근데 이런 오글거리는데 세계 최초. 뭐 사실 배터리 냉각할 때 공기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땐 덮개를 닫아서 공기 저항을 줄이고 메커니즘의 기존 회전 방식을 두 개의 궤적, 직선이든 회전으로 변경해서 부품의 단차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특징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설 아일랜드 2.0 콘솔은 아이오닉 5에서 처음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왔던 거 이제 슬라이딩 기능을 좀 강화하고 산타페에 적용했었던 양방향 멀티 콘솔까지 넣어서 좀 다 기능으로 진화시킨 것. 그래서 최대 뭐 190mm까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슬라이딩 기능이. 그리고 샤크핀 안테나가 아니고 히든 안테나라고 해서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안테나가. 네, EV9은 이제 샤크핀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현대차 최초 카메라 3종 클리닝 시스템, 빌트인 캠, 후방 카메라, 디지털 센터 미러, 후방 시야 확보 카메라가 오염됐을 때 워셔액으로 이렇게 오염 물질을 제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눈 오고 나서 조금 비 오거나 하면은 나가서 닦아야 되나? 좀 그럴 때가 있으니까. 물티슈로 거기만 닦잖아. 맞아요. 물이 지금 자료 화면 봤을 때 물이 쫄쫄쫄 흐르는 것 같은데 그걸로 되나? 세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세게 나가면 또 그다음에 이제 특화 사양도 있습니다. 3개 아직 있는데 100W USB-C 타입 단자,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 컴팩트, 디지털 사이드 미러. 100W C타입 단자는 1열에
충전 2개, 2열에 충전 2개, 3열에 충전 2개가 있는데 전용 충전 케이블 1개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을 안 하면 100W까지 안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꼭 사용하라고 하고 또 따로 판매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27W였던 거에 비교하면 정말 대폭 향상된 거죠. 태블릿이나 노트북 충전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고, 선택 품목에서는 현대차가 지금까지 계속 듀얼 와이드 썬루프를 좀 밀어왔거든요. 신형 팰리세이드도 아마 그럴 텐데 EV9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그냥 파노라마로 확 트인 개방감이 더 특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되게 컴팩트하게 나와서 돌출량을 줄이고 슬림한 형태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7번째 블루링크 스토어입니다. 이제 이거는 다이내믹 웰컴, 웨스코트 라이팅 패턴 추가 5종이랑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그 다음에 가상 기어 변속, 디스플레이 테마 등을 월이나 연 단위로 구독을 할 수 있고 혹은 그냥 평생 이용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내믹 웰컴 에스코트 라이팅 패턴은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플래티넘 옵션을 추가해야 되고 캘리그래피에서도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안 됩니다. 뭐 기본 트림에서는 누리지 말라는 거고, 뭐 가격은 보면은 이제 평생 이용이 20만 원, 연 48,000원, 월 4,800원 이렇게 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도 이제 2는 이제 익스클루시브부터 구매가 가능한데 파킹 어시스트 옵션을 꼭 선택을 해야 되고요. 프레스티지랑 캘리그래피는 기본 적용입니다. 가상 기어 변속 아이오닉 5N에 있었던 그건 것 같아요. 그죠? 네. 클러스터 RPM 게이지, RPM 상승에 따른 변속감과 주행 사운드. 이게 좀 만족감이 있을지는 모르겠네. 하지만 아무튼 전 트림에서 가능한데, 근데 H-트랙2를 꼭 추가를 해야 구매 구독이 가능하십니다. 또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이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를 추가로 넣어야 하고요. 근데 디스플레이 테마는 이제 클러스터랑 인포테인먼트 디자인 테마인데 현재는 무료로 좀 제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빠르게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저희가 7인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개소세 3.5% 적용한 가격이고요. 근데 캘리그래피 가격은 조금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첫 번째, 익스클루시브랑 프레스티지 가격 차이가 600만 원인데 실제 가격 차이는 246만 원입니다. 왜냐? 파킹 어시스트 135만 원, 그 다음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119만 원, 그 다음에 7인승 컨비니언스 플러스 100만 원이 기본 적용이라서 일단 외관에서 바디 컬러 휠, 앰비언트 라이팅,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실내에서는 주행 모드 연동, 앰비언트 무드 램프, 파라볼릭 모션 글로브 박스, 우드 인테리어, 인조 가죽 감싸기, 천연 가죽 시트,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편의에서는 이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그 다음에 디지털 키 2,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2열 수동식 도어 커튼, 에어컨, 광촉맥, 공기 살균 시스템. 이거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디지털 키 2는 옵션으로 추가할 수 없어가지고 무조건 올라와야 되고, 천연 가죽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열 일렉션 컴포트 시트도 따로 추가하는 옵션이 없어서, 그래서 만약에 위에 말했던 옵션들 3가지를 다 넣을 생각이고 나는 시트 소재가 그래도 천연 가죽이었으면 좋겠다, 1열에도 레그레스트가 들어간 1열 일렉션 컴포트 시트가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나는 구독하기 싫고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키2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네, 가야 됩니다. 246만 원의 차이가 외관에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제 프레스티지에서 이제 캘리그래피는 477만 원 차이인데 실제 가격 차이는 212만 원입니다. 21인치 휠 타이어 이제 미쉐린 타이어랑 이제 기본 적용이고, 플래티넘도 컴포트 플러스도 기본 적용입니다. 그래서 212만 원의 차이는 일단 외관에서는 당연히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고요. 실내는 바이오 스웨이드 내장재, 리얼 알루미늄. 리얼 알루미늄 이게 좀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마다 이제 패턴이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아하, 네. 리얼이니까. 네, 진짜 리얼이라서. 그 다음에 투톤 스티어링 휠, 그 다음에 인조 가죽 감싸기, 자외선 살균 시스템, 그 다음에 나파 가죽 시트. 편의 측면에서는 어드밴스드 후석 승계 갈림 들어가고요. 또 기타로 분류를 해놨는데 셀프 레벨라이저. 이게 뭐예요? 차의 이제 높낮이를 조절해 주는 거. 차에 막 짐을 너무 많이 싣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축 처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유압식으로 조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선택 품목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원이 빠지는 19인치 휠이랑 타이어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6인승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좀 먼저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일단은 7인승과 6인승의 차이점이 이제 시트거든요. 1, 2열 시트예요. 7인승 익스클루시브에는 없지만 6인승 익스클루시브에 있는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그다음에 1열 릴렉션 컴포터 시트, 레그레스트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원터치 릴렉션,
전동, 폴딩, 리클라이닝, 슬라이딩 다 되고 레그레스트 들어가고요. 익스클루시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익스클루시브 6,903만원, 프레스티지 7,464만원, 561만원 더 비싸고요. 캘리그래피는 7,941만원, 477만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익스클루시브에서 프레스티지로 가는 거, 사실 7인승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구성은 거의 비슷한데 아마 6인승과 7인승의 차이는 시트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가격 차이가 있는 건데 그냥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킹 어시스트,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6인승 컨비니언 플러스 당연히 기본이고요. 나머지 보시면은 외관 똑같고요. 실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7인승과 달라진 거는 이제 1열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익스클루시브부터 기본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키2,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2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차이가 477만 원인데 21인치 휠 타이어, 그다음 플래티넘, 컨버트 플러스 기본 적용이고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 트림과 옵션도 좀 조합을 해드릴까 하는데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기본 트림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제가 뭘 더 조합해드리고 말고 할 게 없다. 알아서 살아? 그쵸.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옵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크게 고민하실 건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쿠키 맞아 이거? 쿠키 좀 길죠? 아니 그건 아닌데 좀 길어. 이거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좀 번외로 할까 쿠키로 할까 하다가 제가 뉴진스 팬이라서 쿠키로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가볍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 삼아서 그냥 정말 쿠키 영상처럼 포스트 크레딧 영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오닉 9 익스클루시브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있을 것 같아 이런 비교하시는 분들, 그죠? 있으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냐면 이제 전기차랑 하이브리드를 비교하는 게 뭐 맞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대형 전기 SUV라고 해봤자 지금 국내 선택지 딱 떠오르는 차가 EV9 말고 뭐 테슬라 모델 X. 근데 아시잖아요, 테슬라 모델 X는 진짜 가격이 너무 싸죠. 네,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대안으로 좀 고려해볼 수 있다. 플랜 B가 아니라 뭐 C, D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일단 아이오닉 9 익스클루시브가 보조금을 다 받았을 때 예상되는 가격이 한 6천만 원대 초반이라고 하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가격과 겹치는 게 이제 팰리세이드의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정말 큰 차가 필요하고 뭐 관리하고 할 때 뭐 유류비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서 전기차를 생각을 하는데 또 전기차를 막상 사려고 하면은 좀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네네. 이들에겐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대안이겠죠. 혹은 또 하이브리드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럴 바엔 차라리 그냥 전기차로 사겠다, 반대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아이오닉 9의 그 깡통이긴 하지만 굉장히 뭐 구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에 뒤처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번 가볍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익스클루시브 가격이 6,715만 원. 이건 가격이 더 빠지겠죠. 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캘리그래피가 6,326만 원입니다. 아마 비슷해질 수도 있다라는 지점이 아마 이 지점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길이, 너비, 높이 뭐 사실 이것보다는 휠베이스가 더 중요하죠. 근데 휠베이스 차이가 좀 큽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160mm 차이가 나고 파워트레인, 뭐 시스템 최고 출력 이런 것들은 뭐 시스템 최고 출력은 당연히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휠베이스의 차이를 보시면 되겠다 라고 하시면 되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셀프 레벨라이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익스클루시브부터 기본 적용이고요. 아이오닉 9은 빠져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혹은 프레스티지에서 21인치 휠과 타이어를 추가해야 누릴 수 있는 사양이고요. 이거는 7인승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안전에서는 이제 큰 차이는 없거든요. 에어백 10개 들어가고. 근데 캘리랑 비교한데도 이렇게 안전이랑 이런 게 차이가 크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가 아이오닉 9 익스클루시브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서 H-트랙 옵션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능형 안전 기술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일단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전진 출차, 주행까지 되고요.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런 것들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에서는 기본 적용인데, 이제 가장 많이 좀 뭐랄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아마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2,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이라서 구성이 그렇게 밀리진 않는다. 음. 자, 외관은 아무래도 캘리그래피다 보니까 팰리세이드 쪽이 훨씬 더 전용 디자인 들어가고 뭐 네.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들어가고 발수 적용 1열 유리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들 것까지 들어가고요. 실내에서는 좀 차이가 큽니다. 엄청나는데요? 디스플레이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막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다 보니까 골고루 다 챙겨주고 소재부터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편의와 인포테인먼트도 한번 보시면은 편의에서는 이제 측방 주차거리 경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호측방 모니터,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2열 수동식 도어 커튼, 디지털 키 2 들어가고요. 인포테인먼트에서는 이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방 후방 주차거리 경고랑 워크 어웨이락, 스마트폰 무선 충전,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3존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도 에어프터 블로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 품목을 마지막으로 보면은 팰리세이드에서는 4륜구동이겠죠. 이런 옵션 차이가 있고 썬루프 형태도 파노라마랑 듀얼 와이드로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요. 팰리세이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트랙에 험로 주행 모드랑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빌트인 캠 2 좀 명칭이 다르거든요. 아이오닉 9에서는 빌트인 캠 2, 팰리세이드에서는 2 플러스거든요. 그때 플러스는 좀 길게 하고 이런 거 맞아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최대 4일 주차 중 일반 맞아, 모드일 맞아, 때는 20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오닉 9도 찾아보니까 120시간? 5일? 근데 가격이 좀 더 싼데? 신기하네. 네, 5일. 아무래도 이거는 전기차 이제 메인 배터리가 훨씬 더 크다 보니까 네. 아마 거기서 나오는 차이겠지만 근데 이름이 좀 다를 뿐이지 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H트랙이 같은 이름이긴 한데 음, 팰리세이드는 그 동력이 뒤로 가야 되니까 구조 차이도 있겠네요. 네. 네. 실내 차이도 당연히 있겠지만 음. 그래서 가격 때문에 전기차로 넘어가실 분들 혹은 아직 전기차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서로 조금 뭐 종류는 다르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내연기관이랑 이제 전기차 중간 지대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모두 다 그러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하이브리드가 이제 전기차랑 정반대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내연기관을 공략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에서 만족을 하신 분들은 전기차로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팰리세이드가 하이브리드 배터리 용량이 좀 크게 들어가서 맞아요. 이번에 조금 더 주행을 좀 길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주행하시다 보면 이게 전기차인가? 아니면 그냥 내연기관차인가? 좀 이런 착각이 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또 2.5로 더 커졌으니까 그렇게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기차 전문가 전문가 나는 그냥 소리밖에 안 내는데 이거는 왜 안 읽어? ICCU 괜찮아? 이런 얘기 왜 얘기 안 해? 아니 말하려고 했는데 네. 왜? 괜찮으려나? 네. ICCU 현대 기아의 전기차의 치명적인 치명적인 문제로 피할 수 없는 태양 네. 같은 존재. 이렇게 오래가나 몰라 이거 그죠? 아무튼 뭐 ICCU 뭐 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참 아직까지 뭐 확실한 답이 없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네요. 그 기아에서 먼저 이렇게 대형 전기 SUV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이걸 봤을 때 아이오닉 뭐 지금 7에서 9으로 바뀌었지만 네. 좀 기대됐었는데 근데 예전에 만들 때는 진짜 고급화로 만든다고 했었는데 EV9 팔아보고서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좀 전략을 수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EV9 가격이 진짜 많이 비싸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막 할인한다고 해가지고 좀 일들이 많았었죠. 고민을 많이 하는 가격 같고 구성이 기본 트림도 괜찮다. 경쟁 모델 대비 배터리는 더 크고 더 멀리 간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네. 차고 넘쳤습니다. 네, 오늘 또 얼마나 또 잘려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